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박철우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범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걸 두고 공방이 뜨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검사장들을 매도했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여권 내부에서는 이 사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좀 맡기자,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지도부에는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도 행사했고요. 뭐 네. 이른바 뭐 징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데 그 문제까지 다 정성호 장관한테 좀 이렇게 맡기는 걸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 소속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 여권 의원들이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시킨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이걸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뭐 보고는 안 해도 좋은데 그러면 뭐 승인은 안 받아도 좋은데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답답하고요. 이게 또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일단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권 안에 이제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검찰 항소폭이 그렇죠. 잘못됐다고 예. 많이들 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는데 당내에서 이제 강경파들이 자꾸 이렇게 나서니까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심지어 뭐 그렇게 강경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네. 예를 써서 내부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권 내부에 그런 좀 불협화음이 있고 네. 법사위 중심으로 이제 의원들은 좀 강경파의 목소리를 내고 지도부가 그걸 잘 제어를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여야를 떠나서 과거에 의원들이 뭔가 하면 네. 원내 지도부에다 미리 알려는 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 금도 원칙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도부가 이제 어쨌든 의원들의 그 의견 개진을 종합하고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상임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같이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현재 그 민주당의 상황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서 의원들이 이제 그쪽 그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정치 특히 정당 안에서 정치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네. 좀 신중한 태도로 바꾸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원들, 그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 예, 이 고발한 자체와 또 이 개별적인 행동이 두 가지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고발의 파장이 여권에 결코 유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서 네. 자, 뒷감당은 당신들이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 아니겠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그 검사장들한테 항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항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려면 명령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시는 없었는데 항명은 있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슈예요. 근데 이 불리한 이슈를 고발을 이어감으로써 자꾸 더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지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여권 전체의 전국 운영 흐름하고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런 걸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고발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여권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좀 축소 대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덜컥 지금 이제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네. 이 사안이 축소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과거 같으면 징계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 사안이거든요. 지금 네. 가장 큰 이슈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실과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한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야 뭐 물론이죠. 예. 그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 본인들 나름으로는 이제 많은 지지층들의 지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별로 그렇게 유리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는 해가 되고 자기들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네. 뭐 이런 엇박자 기류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임명한 걸 두고 또 반발을 했습니다. 인사 폭거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상적인 검찰 인사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번에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인사인데 이걸 갖고 무슨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왜 하는지 잘 납득이 잘 안 되고요. 폭거? 이 인사가 무슨 불법인가요? 뭐 이분이 자격이 없나요? 나이가 안 되시나? 아니면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시켰나요? 뭐 경력도 대검 뭐 반부패 부장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에 항명이라고 한 건 좀 지나친 규정이에요. 항명은 군인들한테 하는 얘기고 네. 검사를 항명이라고 하는 건 좀 안 맞아요. 정치적인 의미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어차피 검찰청은 폐지하기로 돼 있는데 이 검사가 그럼 전원이 다 검사들 개개인이 다 뭐 악마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뭐 항명이니 뭐 징계를 해야 되니 이거 내부에서 그 총장 권한대행한테 물어본 걸 갖고 징계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고발은 좀 더더욱 이상하고. 네.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 의원들이 이렇게 좀 뭐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대응을 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또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는 것도 네. 좀 이게 너무 좀 과해요.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임명하고 보직. 검찰청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정치적인 공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갖고 무슨 뭐 선전포고다, 폭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맥락이 안 맞는 뭐 거예요. 항소 포기에 대한 대가성이 뭐 보훈 인사 뭐 그런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네요. 주장을 하죠. 근데 이분이 정확히 이번에 이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과정에서 노만석 대행하고 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이거는 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여했다 그런 건데. 네. 그럼 대검 부장이 당연히 총장 대행이 의사결정하는데 관여를 하지요. 근데 그 관여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네네.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임명을 최 의원님은 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네. 대검의 반부패 부장을 했어요. 네. 대검 반부패 부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간의 연결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중에 한 사람이 반부패 부장, 그다음에 기획조정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시켰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어깃장 놓듯이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하필이면 이제 이 항소포기 논란이 막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그 창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중용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중용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이 무슨 반발하는 게 있나요? 반발 못 합니다. 이건 정당한 인사권 행사예요. 항소 포기 그건 법리적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물어볼 수 있죠. 왜 그 대검 부장하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까라고 검사들이 지금 내부망에 올리나요? 안 올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은 좀 무리한 거고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이게 이제 과연 누구의 공이냐 치적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김민석 총리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의 역할을 인정을 하지만 개인 성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한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공을 챙기려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승소가 이제 한 전 장관의 이제 존재감을 좀 키우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면을 좀 짚으실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이 론스타는 한번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재심이죠. 네. 재심으로 그렇게 간 거는 맞죠. 그건 팩트가 사실입니다. 예, 취소 소송이 2020년에 사실은 우리가 그 1차 사실상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퉈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당시에 민주당이 자, 이 문제는 쓸데없이 다투면 시간만 끌고 이길 가능성도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공연히 변호사 비용만 더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또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걸 아니다. 다퉈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다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의 공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걸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외교 부문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공방이 커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뒤늦게 한 전 장관의 뭐 그 공로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만 네. 이건 뭐 처음부터 의문의 여지가 없던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한 전 장관은 그런 결정을 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실무자, 실무자가 있죠. 그 실무자의 공로가 사실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뭐 국제 무슨 국장인가 뭐 법무부에 있거든요. 네. 그분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서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실무국장의 역할이 저는 가장 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4천억 플러스 이제 소송 비용 73억 원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아끼게 됐는데 이번 사안 좀 치적 논쟁 이게 뭐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한 거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가 한동훈 전 장관 만나면은 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한 건 좀 잘했고요. 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뒷맛이 있어요. 이게 묘한 게 국민의힘 안에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판단을 잘해서 이번에 이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을 막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해야 될 텐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하나 했더니 아니 한동훈 전 대표를 별로 키워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예. 워낙 좀 한동훈 전 대표 입지도 좀 좁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뭐 지금 여기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비난하는 시위를 매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이 이슈를 너무 부각시키면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좋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건 좀 다 잘못됐어요. 아까 김민석 총리도 처음부터 이거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국민의힘 네. 지도부에서도 이건 국익 차원에서 우리 여야를 떠나서 아주 잘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이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한 전 장관이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있으면 기분 좋겠는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저하고 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한동훈 전 장관이 아주 잘했으니까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이 박수까지 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1심 형이기 때문에 이제 또 2심, 3심도 남아있긴 한데 1심 판결상으로는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그 1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판결문에 그 이런 물리적 또는 물리적 충돌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꾸짖는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의 국회 내에서의 여야 충돌을 의원직을 그 빼앗는 정도 수준으로까지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문제를 왜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져갔느냐. 저는 여기부터 문제 제기를 사실은 해요. 네. 이 국회 안의 문제는 국회에서 그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이제 그러나 어차피 저기로 간 이상 저는 오히려 법원이 상당히 어른스럽게 정치의 영역을 저는 인정해 줬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이 어른스럽게요. 네. 정치적 영향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묘한 거예요.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이제 국회법 개정을 해서 그 전까지는 거의 동물국회였죠. 국회에서 뭐 막 몸싸움하고 막 그랬는데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제 합의하지 않으면 법 통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전엔 동물국회라고 했는데 2012년 그 용어는 이후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네요. 2012년 이후에는 식물국회.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오늘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비판하겠습니다만 뭐 판결은 판사가 고민해서 재판부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늦게 했어요. 이걸 6년 이상을 끌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네. 재판부에서 이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을 했던데 좀 구차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른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예요. 자, 앞으로 네. 국회에서 이 동료 의원들 회의 참석 못하게 문 잠그고 가로막고 또 회의장 문 걸어 잠그고 또 연장 들고 가서 그 뜯고 몸싸움하고 누워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의원직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 오늘 1심 선고가 이제 그 2심 또 대법원까지 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네. 그건 좀 곤란한 것이다. 사실 2019년 장면을 보면 그 이상 더 과격하게 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이게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재판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몸싸움을 했던 의원들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하게 주동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직 상실형을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 대한민국 정치와 네. 대한민국 국회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시간이 이제 많지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이집트에서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집트는 군사 강국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 최근에 이제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두 분의 오늘 마지막 한 줄 논평 전에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라는 건 뭐 어느 대통령이든 늘 그래 왔고 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동에 가서 환대를 받고 뭐 무기를 팔고 할 수 있었는가 네.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이 역대 대통령이 이 누적
축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잘 참고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의 그런 행보로 인해서 대한민국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대통령 되고 나면 무슨 여야 보수 진보 그런 거 없어요. 국익 중심으로 실용주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저 반미 아니야, 친북 아니야, 친중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뭐 친미 뭐 이런 행보를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익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평가할 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나경원 의원 1심에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죠. 그런데 아마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갈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어느 쪽이든 또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한 거 잘못됐다 재개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나경원 의원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음 대선이 열리고 거기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이게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정법이죠. 가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현직 대통령 이왕 진행 중인 재판도 일단 중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예 여야 합의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만드는 게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네. 나경원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해야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은 뭐 역대 정권이 대개 비슷한 검찰 인사의 스타일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정권 줄세우기 검찰 인사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